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갓 20살의 여대생 한지은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겪게 되는 상처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현실의 벽을 마주한 지은, 매출만을 생각하는 호프집 사장 박성호, 그리고 가게를 드나들던 단골 손님 정만수. 작은 호프집에서 시작된 일은 결국 한 사람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그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저녁입니다. 대학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끝에는 작은 호프집 하나가 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노란 불빛이 번져 나옵니다. 청춘호프라는 이름의 가게입니다. 그 문 앞에 한 여학생이 잠시 서 있습니다. 갓 20살이 된 여대생 한지은입니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은은 조용히 입술을 깨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작게 혼잣말을 합니다. 지은은 긴 머리를 한번 넘깁니다.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얼굴은 아직 학생다운 느낌이 강합니다. 둥근 눈매와 맑은 피부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어린 인상을 받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옅은 립밤 정도만 발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체형은 또래 학생들보다 눈에 띄게 성숙한 편입니다. 키가 비교적 큰 편이고 어깨선이 단정합니다. 허리선은 가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몸선이 또렷합니다. 평소에는 헐렁한 옷을 입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찰칵! 문이 열립니다. 맥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테이블 10개 남짓. 벽에는 맥주 포스터와 오래된 장식들이 붙어 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40대, 50대 남성들입니다.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이 들어오는 순간 몇 개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문 쪽을 향합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이는 느낌입니다. 지은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 뒤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이 가게 사장 박성호입니다. 50대 중반입니다. 짧은 머리에 약간 나온 배. 그는 지은을 한번 훑어봅니다. 잠깐 동안 시선이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 씨 맞죠? 네.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듯 지은을 바라봅니다. 학생 같은 이미지라 좋네요. 지은은 애매하게 웃습니다. 칭찬인지 단순한 평가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일 어렵지 않습니다. 맥주 나르고 안주 나르고 손님들이랑 너무 딱딱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탈의실을 가리킵니다. 유니폼 갈아입고 나오면 됩니다. 지은은 가게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옷걸이를 봅니다. 잠깐 멈춥니다. 검은색 원피스입니다. 몸에 맞는 디자인입니다. 길이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퍼를 올리고 거울을 봅니다. 평소 입던 옷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몸에 맞게 떨어지는 원피스라 전체적인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허리선이 강조되고 어깨와 팔선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우는 평소에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치마를 살짝 내려보려 하지만 길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우는 괜히 얼굴이 조금 뜨거워집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래도 그냥 일하면 됩니다. 문 밖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 씨 준비됐습니까? 네. 지금 나갑니다. 지은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 순간입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시선이 다시 움직입니다. 지은이 테이블 사이로 걸어 나오자 손님들 중 몇 명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술잔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새로 왔나 보네요. 학생 같은데요. 지은은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합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3번 테이블 맥주 2잔. 네. 지은은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로 갑니다.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은은 그걸 분명히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등이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입니다. 지은의 속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 내가 너무 의식하는 걸까요? 지은은 테이블에 맥주를 놓습니다. 맥주 2잔 나왔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합니다. 학생인가요? 지은은 예의 있게 답합니다. 네, 대학생입니다.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던 남자가 웃습니다. 이야, 진짜 애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 키도 크고 체격도 좋네요. 지은은 순간 어깨가 조금 굳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걸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가게 분위기 좋아졌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오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습니다. 사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합니다. 손님들 말 너무 딱딱하게 끊지 마세요. 적당히 맞춰주면 됩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가게 분위기는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손님들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지은이 테이블 사이를 지날 때마다 몇몇 시선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걸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쳐다봅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계속 느낍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모이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은의 속마음입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호프집에서 시작된 일이 앞으로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지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일도 손님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맥주를 따르는 속도도 빨라졌고 안주를 나르는 동작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게 분위기였습니다. 이 호프집의 손님들은 대부분 오래된 단골들이었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러 오는 중장년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선이 부담스러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테이블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몇몇 손님들의 눈길이 따라옵니다. 지은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님은 지나가는 지은에게 말을 겁니다. 학생, 학교는 어디예요? 몇 학년이에요? 지은은 최대한 짧게 대답합니다. 근처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1학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 참 열심히 사네요. 그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시선이 지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은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맥주 더 드리겠습니다. 안주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는 특히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만수,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지은이 가게에 왔을 때도 그는 가장 먼저 말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왔어요? 그때 지은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만수는 그때부터 지은에게 유난히 말을 많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몇 살이에요? 집은 어디예요? 이 일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저 수다 많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가게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지고 맥주잔이 계속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정만수 테이블에 맥주를 놓습니다. 맥주 나왔습니다. 정만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지은 씨. 지은은 잠깐 멈춥니다. 네. 오늘도 바쁘네.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정만수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합니다. 잠깐 앉아봐요. 지은은 바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정만수는 웃습니다. 에이, 잠깐인데.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정만수가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 너무 빡빡하네. 옆에 있던 손님들이 웃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조금 굳어 있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오자 사장이 지은을 봅니다. 또 만수 형님이었죠? 지은은 작게 말합니다. 네.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분 원래 그래요. 그냥 적당히 웃어주면 됩니다. 지은은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맞춰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걸 지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휴대폰 속 통장을 떠올립니다. 잔액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테이블로 나갑니다. 며칠 후입니다. 그날도 정만수는 가게에 왔습니다. 이미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은이 테이블에 다가가자 그는 활짝 웃습니다. 지은 아가씨. 지은은 짧게 대답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손님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나 싫어하나? 지은은 당황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웃어봐요. 지은은 억지로 웃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정만수는 술잔을 들며 말합니다. 이 가게에서 지은 씨가 제일 바쁘네. 옆 테이블에서도 말이 들립니다. 그러게요. 요즘 가게 분위기 좋아졌네. 지은은 그 말을 듣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지은의 속마음입니다.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지은은 탈의실에 들어가 잠시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댑니다. 조금 지친 표정입니다. 그만둘까요? 그 생각이 잠깐 떠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다른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럼 등록금은? 지은은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로 나갑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모릅니다. 이 불편한 상황이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밤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는 젖은 아스팔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골목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청춘호프 안에서는 아직 몇 테이블에서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손님은 적습니다. 시계는 밤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빈 맥주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며칠째 이어진 피로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속 이어지는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빈잔을 트레이에 올립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철컥. 지은은 고개를 듭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정만수입니다. 비에 젖은 외투를 털며 비틀거리듯 들어옵니다. 얼굴은 이미 붉습니다. 술이 꽤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만수는 지은을 보자 익숙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지은 아가씨. 지은의 마음이 순간 조금 긴장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은은 최대한 평소처럼 말합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지은은 메뉴판을 내려놓습니다. 무엇 드리겠습니까? 정만수는 손을 흔듭니다. 그냥 평소 거로 줘요. 맥주 3병. 알겠습니다. 지은은 빠르게 카운터로 갑니다. 맥주를 준비하면서 지은은 괜히 숨을 한 번 고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장이 카운터에서 말합니다. 지은 씨. 지은이 돌아봅니다. 네. 사장은 시계를 봅니다. 나 오늘 먼저 가야겠습니다. 지은은 놀랍니다. 지금요? 집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은은 순간 말이 막힙니다. 아직 마감 전인데요.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손님도 별로 없잖아요. 정리하고 문 닫으면 됩니다. 지은의 시선이 잠깐 정만수 테이블로 향합니다. 그는 이미 맥주잔을 들고 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장님. 하지만 말이 이어지기 전에 사장은 이미 외투를 챙깁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게 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컥. 가게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지은은 잠시 서 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합니다. 그때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 아가씨. 지은은 고개를 듭니다. 맥주 안 줘요? 지은은 정신을 차리고 맥주를 들고 갑니다. 테이블에 병을 내려놓습니다. 맥주 나왔습니다. 정만수는 지은을 올려다봅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흐릿합니다. 술기운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 피곤해 보여. 지은은 짧게 답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일이 많았습니까? 네. 정만수는 맥주를 따릅니다. 거품이 넘칩니다. 그는 웃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힘들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잠깐
정만수가 말합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왜 그렇게 급해요? 지은은 돌아봅니다. 마감해야 합니다. 정만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합니다. 조금 이야기 좀 합시다. 지은은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정만수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술기운이 섞인 느린 웃음입니다. 에이, 맨날 그렇게 딱딱하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나? 지은은 당황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립니다. 지은의 심장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는 한 걸음 지은 쪽으로 다가옵니다. 맨날 피하잖아. 지은은 뒤로 한 발 물러납니다. 손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그만하십시오. 정만수는 웃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 장난 좀 하는 거지. 지은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게 안에는 둘뿐입니다. 밖에서는 비소리만 들립니다. 지은은 다시 말합니다. 손님, 그만하십시오. 정만수는 더 가까이 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오지 마십시오. 지은이 말합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술에 취한 채 웃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손이 움직입니다. 밀칩니다. 순간입니다. 정만수의 몸이 뒤로 흔들립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쿵! 탁자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정적.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눈이 크게 뜨입니다. 정만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은의 숨이 가빠집니다. 손님? 대답이 없습니다. 지은은 몇 걸음 다가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손님? 피가 조금 바닥에 번집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리가 멍해집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119.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밤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정당방위. 지은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피해자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지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골목, 가게 안의 조용한 공기,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 지은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은 점점 늦게 잠들게 되었고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야 합니다. 지은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밖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움직이고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중년의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행인이었습니다. 지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 두근,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멈췄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남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몇 걸음 더 걷다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벤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다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문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면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아직 그 기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작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살 대학생 한지은. 낯선 가게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과 무례한 말들 사이에서 지은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가게에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은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결국 지은은 일상 속에서도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